CIA 간첩이 영광이더라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태경 지성호가 뭐 CIA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중국 간첩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북한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CIA 간첩이라고 이렇게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CIA 간첩이 영광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 말고 두 사람이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태경 외에 안철수와 심상정이 CIA 간첩이다 라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세 명이 그게 첫 원조예요. 원조. 하태경 CIA 간첩설 원조는 하태경, 심상정, 안철수. 그래서 저는 그 심상정, 안철수 반열에 저를 포함시켜 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 적반하장이네. 예? 네, 기자회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박지원 전군 AB군의 대전단과 통합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이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정신적 양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는 분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부는 지금 북한 정부에 대고 인터넷을 개방하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적어도 중국 수준의 인터넷만 개방을 하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대북비라 보내지 마라 라고 막고 다니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꼭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생명의 숨죽이를 보내주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를 드리고 국회는 이분을 어떻게 받을 건지. 요즘 북한에서 저를 똥개니 인간 쓰레기니 뭐 좀 시끄럽죠. 전단 보내고 있는 장본인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어디서 오냐면 성모도에서 우리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보내는 쌀 보내기에 이제 쌀 보내기까지 맡고 있습니다. 북한인민 사람이 먼저다 하던 사람이 북한인민에게 굶주리는 북한인민에게 보내는 쌀 보내기까지 막아놨었어. 이게 제정신입니까? 또 일부 언론에서 지금 북한의 그 시금반진 김여정인지 하는 여자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우리 북한 인권단체들을 아주 모욕적으로 대한 대북전단을 보고 뭐 쓰레기랍니다. 아니 뭐 찌라시라고 하고요. 그래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남을 자기 고모부 장석택을 죽이지 못해 쿠알라룸푸르 가서 쫓아가가지고 VX로 잔인하게 살인한 내용 팩트 아닙니까? 전 세계가 아는 걸, 북한 인민밖에 모르는 걸, 이거 알리는 걸, 또 미꾸라지가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역사, 문화발전 역사 이런 걸, 이거는 원래 청와대 국정홍보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여기 있는 탈북 꽃제비 불구사도 국회의원이고 공사도 태영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보냈는데 그걸 쓰레기 찌라시 그렇게 말한 자들이 조국은 어디냐? 여기 서울이나 평양이냐? 하도 지역 주민들 어떻고 핑계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좀 의원님도 계시는데 요즘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점 무슨 뭐 선언이니 9.19 군사 분계선 평화 합의니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체 대북전단을 보낸 거는 비공개로 그것도 칠흑 같은 밤에 합니다. 어디서 언제 보낸지도 모르고요. 윈디라는 그런 이제 기상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우리 대북전단을 보내면 뭐 평화를 깬다. 아니 우리 군인들이 GPS에 고사 기관총을 쏴갈리기 박상학이야? 김정은 그놈이야? 이게 완전 적반하장이네. 예? 김여정이 어제 그랬죠. 중국의 그 유명한 그 문호가 있습니다. 잉크로 붓으로 쓴 거짓은 피로써 쓴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여정이 처음으로 조선 북한 노동신문에 우리 탈북자라고 언급했어요. 우리를 뭐 똥개는 인간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 김여정이 쓴 그런 거짓
그 집 발표문은 우리 탈북자들이 진실로 피로써 쓴 대북전단을 가리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기 전에 그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100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는 2천만 인민이 자유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길에서 1000번 쓰러지면 1100번 다시 일어나서 싸워서 기어이 승리한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1970년도에 반동이 돼서 여독수감자, 남한 출신으로서 여독수감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북한의 김정일이가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을 다 양강도로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다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강홍식 선생도 여독수용소에 와 돌아갔고요. 신불출 만담가도 북한에 간 것만 해도 애국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독수용소에서 다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75년도 주민등록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여독수용소 옆에다가 월남자 장로 목사 가족들만 씨를 말리우는 거 만들었는데 그거 철기를 놔주겠으면 돈으로 바꿔오고 놔줘라. 돈이 모자라는 건 제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남한 가족인데 다 정말 못 나오는 수용소에서 생명을 죽고 있거든요. 이런 수용소를 해체하는 것도 안 하고 철기를 놔주게 되면 여기서 남한 사람들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자유 속에 살았는데. 그러면 못 나오는 수용소에 붙들어 간 다음에 어디 가서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철기를 놔주겠으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한 다음에 특히 75년도 여독수용소 옆에다가 만든 월남자 장로 목사 가족들만 씨를 말리고 돈으로 바꿔와라. 이 돈이 모자라는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그 살찐돼지가 꿀꿀거리고 김여정이 그 시건방진 여자가 아무리 지저대도 그게 겁먹고 청와대 문제 있는 사람 대통령 여기 통일부가 그 통일부야? 역적부지. 아무리 지져봐도 필요 없어. 우리는 끝까지 김정은이 포정에 의한 북한 인민이 희생이 계속되는 한 우리 탈북자들이 사실과 진실이 편지 대북전단은 사랑하는 2천만 북한동포들에게 계속 날아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이제 활동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분들 모시고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 이제 어르신 말씀이시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온 지도 정말 세상이 이제 한 번 반은 이제 바뀐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상도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제 그 조심해서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북 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민통선 안에 있는 그 국민들의 주장은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는 소중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다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물론 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이제 북한의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것도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비공식적으로 또 임의의 시간에 또 북한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 또 이제 발전된 이제 방법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좀 덜 하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보완 답변을 드리면 북한이 이제 총 쏘는 명분은 풍선이 못 날라오게 이제 공중에서 격추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사전 예고비라는 하지 말자라고 탈북단 대표들은 제안을 했고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 날아오는 게 보여야 쏘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쏜다면 그건 남쪽에 대한 일방적 도발인 거예요. 비공개로 하는데 언제 어디서 그게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게 6.25 전후로 보낸다는 것이지 특정 시각 장소를 명시하지 않잖아요. 25일까지는 경계태세를 북쪽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 그거 항상 경계태세에 있잖아요 거기. 항상 경계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B라는 지금도 어딘가 누군가 보내고 있어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비공개로. 그리고 지금 그리고 사후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사후에 공개하는 경우도 거의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한이 우리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태경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탈북단체 그 대북전단을 갖다가 지금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단체들에게 미국 CIA나 국무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태경, 지성호가 뭐 CIA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중국 간첩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북한 간첩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CIA 간첩이라고 이렇게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CIA 간첩이 영광이더라고. 왜냐하면 저 말고 두 사람이 돼 있는데 그게 누구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태경 외에 안철수와 심상정이 CIA 간첩이다 라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세 명이 그게 첫 원조예요. 원조. 하태경 CIA 간첩설 원조는 하태경, 심상정, 안철수. 그래서 저는 그 심상정, 안철수 반열에 저를 포함시켜 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박사학 대표님이 선거도에 지금 상황이 무슨 경찰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상황, 그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당이 원구성되면 이 금지법, 삐라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화 금지시키면 평화가 오냐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평화를 진짜 평화를 실현하는 길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면서 함께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좀 인터넷도 개방하고 그러면 B라는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왜 뿌리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인터넷을 다 개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제한은 있지만 대부분 다 개방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유일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북한도 우리처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최소한의 인권을 누리고 사는 한반도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인권 평화가 진짜 평화다. 그걸 한국 정부가 되새기고 지금 뭐 삐라 금지법을 뭐 통과시킬 수 있겠죠. 지금 뭐 180석 넘으니까. 그런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박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랑 민주당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같으면 2년 전에 우리 박상학 그 대표가 뿌렸던 그 전단에 대해서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다. 특히 겨울에는 이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도 있지만 오늘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입장 변화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 그때 내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북한이 넘어가게 성능 개선을 좀 해라. 그러니까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제 취지는 북한에 넘어가게 좀 해라.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듯이 제 이야기를 좀 수용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성능 개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능 개선을 했는지 박상학 대표는 직접 한번 물어보시고, 저는 삐라 단체 대표들도 이게 북한 주민들이 받아본다 라는 증거 같은 것을 좀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성 의원님, 네. 나우에 대한 표계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고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악의적인 이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상으로 보면 내용을 잘 몰랐고 5억 이상 될 때만
보고한 걸로 네, 알고 저희가 있고. 그 나우가 이제 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여서 그러니까 이제 공시할 의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후에 이제 다 이제 제대로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따로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예,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지금 경계하신 거잖아요, 내용을. 아닙니다. 그 전에 다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다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전 북한이 대북전단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에 남북관계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위와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해와 불신이 충돌로 이어진 역사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몇 가지 사태가 전개되었습니다. 4월 15일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국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됐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체제 위협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거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북전단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남북이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의 신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입니다. 어렵게 쌓은 신뢰를 허물고 긴장을 고조하는 감정적 발언은 서로 자제해야 합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야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겪었던 문제입니다.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는 무력 충돌을 우려해 적극적 개입과 설득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되었다고 지금 그때와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 전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가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 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16년 접경지역 위험 초래 등을 이유로 경찰 등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